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 삼성, LG, 현대차 같은 우리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까지 물류 파트너사에게 탄소 배출 정보를 달라는 요구가 부쩍 늘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화주들이 왜 물류 파트너에게 이 CDP, 그러니까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데이터를 내라고 하는지, 그 진짜 이유랑 또 우리 물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도 비슷한 요청을 받으셨거나 이 공급망 ESG 트렌드가 궁금하셨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선 그 화주사들이 왜 이렇게 탄소 정보에 집중하는지 그 속사정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핵심은 바로 스코프 3입니다. 이 공급망 전체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요. 스코프 3요? 네.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스코프 1, 2, 그러니까 공장 돌리고 전기 쓰는 것보다 협력업체나 물류 같은 이 가치사슬 전체, 즉 스코프 3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애플 있잖아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배출량의 75%가 공급망에서 나와요. 물류만 해도 4%고요. 75%나요? 와, 그럼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나이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협력업체 배출량이 자체 운영의 30배래요. 운송이랑 물류만 합쳐도 1년에 CO2가 200만 톤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30배, 200만 톤, 숫자가 엄청나네요. 그럼 화주사 입장에서는 이 스코프 3 관리가 정말 생존 문제겠군요. 네, 맞습니다. 목표 달성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뭔가 규제 환경 변화도 크게 작용한다면서요. 유럽연합의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요. 아, CBAM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이게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품목들 있잖아요. 이걸 EU로 수출할 때 운송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 정보를 내야 해요. 아, 그런 관련 기업들은 발등에 불 떨어진 거네요. 특히 우리나라가 철강 수출 비중이 높지 않나요? 맞아요.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해당 품목 비중이 꽤 커서 물류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미국도 비슷한 법, 청정경쟁법이라고 이걸 또 준비 중이고요. 미국까지요? 예,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배출권 거래제, KETS라고 하죠. 이것도 강화되는 추세고 올해 개정된 K택소노미, 즉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에서도 친환경 물류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와, 규제 압박이 정말 사방에서 들어오네요. 그런데 규제 말고도 또 다른 압박이 있다고요? 네, 보이지 않는 힘이죠. 바로 투자자하고 소비자입니다. 투자자랑 소비자요? 네, ESG 투자 규모가 올해만 해도 53조 달러.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블랙록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은 아예 기후 리스크를 투자 리스크로 보고 기업들한테 공급망 전체의 탄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국민연금도 ESG 투자를 100조 원 넘게 늘리면서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공급망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젊은 세대, 그 MZ세대 중심으로 이른바 착한 소비 경향이 뚜렷해요. 물건 살 때 환경 영향을 따진다거나 73%, 탄소 중립 배송을 더 좋아하고 68%, 친환경 포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죠.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 많이 봐요. 이게 또 B2B 고객사들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 기업들도 자체 ESG 목표를 달성해야 하니까 협력하는 물류회사에다가 우리 친환경 운송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다방면에서 압박이 상당하네요. 규제, 투자자, 소비자. 그럼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부담으로만 느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죠. 화주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기회예요. 기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주사랑 실시간으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모니터링하고 공동으로 감축 목표도 세우고요. 이걸 데이터 파트너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데이터 파트너십이요? 네.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 트럭 운송이라든지 바이오 연료 사용, 탄소 중립 배송 옵션,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같은 맞춤형 친환경 솔루션을 먼저 제안하는 거죠. 아, 훨씬 적극적인 역할이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면 탄소 감축 성과를 가지고 공동으로 브랜딩을 하거나 ESG 보고서 작성에도 협력하면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천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에 응하는 걸 넘어서 아예 솔루션을 제안하고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게 실제 비즈니스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많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CDP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내면 주요 화주사들하고 장기적이고 어쩌면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어요. 독점적 파트너십까지요? 네. 그리고 친환경 물류 서비스에는 좀 더 높은 가격?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고 관련 신규 시장을 먼저 선점할 기회도 생기죠.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단순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주고 감축 컨설팅도 해주고 필요하면 탄소 상세 프로젝트랑 연결까지 해주는 이런 통합적인 지속가능 물류 솔루션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통합 솔루션 제공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로드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단계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단 CDP 요구사항이 뭔지, 우리 회사 대입하는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네, 현황 파악부터. 중기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랑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트럭 도입 같은 걸 실제로 추진하고요. 시스템 구축과 실행 계획 수립이군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2년 이상 내다보면 우리가 세운 감축 목표가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 그게 SBTi 검증이거든요. 이걸 추진하고 공급망 전체의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O 14083 같은 표준도 참고해야 하고요. ISO 14083이요? 알겠습니다. 단계별 로드맵까지 들어보니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결국 화주들이 CDP 정보를 요구하는 건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 물류 파트너로서는 이걸 잘 이해하고 먼저 움직이는 게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걸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당장 어떤 준비를 시작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물류기업이 단순히 화주사 요구에 맞춰서 데이터만 제공하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급망 전체 탈탄소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 규제 준수를 넘어서 정말 혁신적인 솔루션 파트너로 거듭날 방법은 뭘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